임신 중에 사기암 선고를 받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말했어요.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품에 안긴 갓난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단 하나의 이유로 버텼습니다. 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미국 조지아주 더글라스빌에 사는 애슐리 헬포드,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놀랍게도 유치원 때 처음 만난 소꿉친구였어요. 대학에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재학 중에 결혼까지 했어요. 애슐리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남편 데이비드는 소방관이었어요. 집도 마련하고 커리어도 쌓아가며 드디어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목 뒤쪽에서 작은 혹 하나를 발견했어요. 별거 아니겠지. 그냥 림프절이겠지. 병원에 갔더니 침샘 감염이라고 했어요. 항생제를 먹으면 혹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면 또 나타났어요. 이 과정을 수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임신 32주가 됐을 때였어요. 혹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크기가 눈에 띄게 커지고 단단해지고 통증까지 생겼어요. 태옥 아래 골프공만한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조직 검사를 요청했어요. 2007년 11월 12일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었어요. 전국의 병리학자들이 모여 연구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정체불명의 암이었어요. 항암 치료도 수술도 바로 할 수 없었어요. 임신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시작하려면 아이를 먼저 꺼내야 했어요. 2007년 11월 17일 임신 33주 아들 할리가 태어났어요. 네티 의사가 말했대요. 33주 아기가 니큐 안 간 건 처음 봐요. 아기가 집으로 간 지 4일 뒤 애슐리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목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어요. 소프트볼 크기의 턱 근육까지 파고든 혹, 손가락 모양의 종양이 뻗어나와 턱 근육 상당 부분을 잘라내야 했어요.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결과를 기다리는 5주 동안 암은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2008년 1월 결과가 나왔어요. 뇌에서 종양이 발견됐어요. 즉시 전신 스캔을 했어요. 암이 뇌, 양쪽 폐, 간까지 전이돼 있었어요. 사기였습니다. 종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어요. 평생 맞을 수 있는 최대 방사선 양을 단 6주 만에 다 맞았어요. 그래도 종양은 계속 자랐어요. 다른 항암제로 바꿔봤어요.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주치의 드브라 밀러 박사가 애슐리를 불렀어요. 지금부터 가족들과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두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몇 주.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애슐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신 카메라를 들었어요. 아들 할리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엄마의 목소리를 남겨두기 위해서요.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었어요. 마지막 스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 결과가 나빠지면 그게 끝이다. 그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2008년 7월 스캔 결과가 나왔어요. 방사선 보고서에 암의 흔적이 없습니다. 애슐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완치입니다. 주치의 드브라 밀러 박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애슐리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기암은 이론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해요. 지금 애슐리는 병이 없어요. 기적이라는 말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완치 판정 이후에도 기적은 멈추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완전한 폐경이 왔어요. 의사들은 말했어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2010년 불임 전문의를 찾아갔어요. 대리모를 알아보세요. 애슐리는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아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2년 임신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아이를 낳던 날 의사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2013년의 일이었어요. 2016년 정기뇌 MRI 전 혈액 검사를 했어요. 또 양성이 나왔어요. 세 번째 임신이었어요. 2017년 1월 딸 엘리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4일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 엄마가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주치의도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한 생존 의지와 긍정적 감정이 면역세포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분야예요. 뇌의 상태가 신경계를 통해 면역세포의 활동에 직접 영향을 줘요. 아들을 위해 살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가
세포 단위에서 뭔가를 바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애슐리는 지금도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저한테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희망을 퍼뜨리고 싶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께 의사의 말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숫자와 통계가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4일 시한부에서 새아이의 엄마가 된 애슐리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는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오늘 밤 내 몸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 조금만 더 힘내보자. 구독 눌러두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